존경하는 16만 국민 여러분, 어느덧 민선 6기와 7대 종로구 의회도 약 1년 정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반추하면서 우리 구와 의회의 성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특히 민선 5기 그리고 6기의 7년여 동안의 정책과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전대구청장 8년과 견주어 보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청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1년도 종로구 의회와 종로구는 더욱 16만 국민과 함께 복지종로 살만한 도시 종로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은 5가지인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답변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민 행정을 위한 제안에서는 저는 우리 구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7년 또는 8년 동안에 우리 구청장께서 하신 업무에 대해서 구민평가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선 8기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2가지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질문은 이 여민 행정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의 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이후에 종로구의 적극적인 여민 행정을 위한 제안에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5기 구청장을 재임하셨고 2014년과 2018년까지 6기 재임을 1년 정도 남기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도서관을 지었고 미술, 복지, 문화, 체육, 아동, 노인시설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완성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1년도 열심히 하셔서 16만 국민의 구청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청와대 비서동을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그 위민과 여민이라는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민관 안에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도 역시 새 정부에 적합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청장께서도 민선 5기, 6기 동안 사람 중심 종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이미 그러한 정책과 사업을 해오셨고 대통령께서도 호칭을 변경하신 여민관의 슬로건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열쇠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은 국민 중심 또는 구민 중심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7년간 우리 구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펴온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일반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관광, 일자리, 공원, 교육, 문화, 청소, 재정 운용, 인사, 도로관리, 하천관리, 주차의 문제, 도시개발, 안전지수, 역사문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를 조사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하며 잘된 것은 장려해 나가는 그런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민 행정이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며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를 늘리고 넓혀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행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TF팀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민행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비를 완화하며 국민의 부담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조례나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비와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민행정은 국민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면서 구청의 복지나 사업 등이 시혜가 아닌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4월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규제 제한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는 국토법 72조 제2항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본적으로 3층 이하 12m로 제한되어 있지만 구청장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16m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조건, 즉 조례 4항 제1호, 2호, 3호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용적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4월 질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아서 오늘 추가로 질문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질문은 평창동 400, 500번지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와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 현재 진행 중인 북촌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란 제안으로서, 그리고 요거 말고 우리는 이미 네 군데의 취락지구를 설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평창동 왜 재정비를 하자고 요구하냐면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상당히 좁아 많은 분들이 이사 와서 거주하고 싶어도 사실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화재나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지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곳에 갤러리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현재 도시계획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 갤러리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그마한 휴게 음식점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아트밸리와의 그 정책 목표와도 일치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과 부암동의 지구단위 재정비는 절실함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종로구간의 실학지구 중에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된 부암지구 4곳이 있습니다. 부암지구에 3곳, 평창지구에 1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촌지구단위 재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우리 교회 방침이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북촌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윤종교 의원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 의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인데, 적어도 우리 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도시관리국은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주민 공청회 등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서는 최근에 우리가 필요대로 설명회를 가졌어요. 안전건설 교통국에서 그 설명회를 가졌는데 결국 그 사업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약 33억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취소되고 말았지만 지금 그 사업이 추진한 단계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의 반발은 극심했고 서울시장은 또 구청장과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본다면 적어도 사업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부암동 주민센터가 아닌 무계열에서 열린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 회전교차로와 도로폭을 축소해서 인도를 늘리는 그러한 사항도 역시 도로과가 관련돼 있고 교통과가 관련돼 있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그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그 위에 소외된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한번 검토하시고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과 평창동을 아우르는 민선 6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아트밸리 정책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대학 조용대학의 입지는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나서셔갖고 MOU를 체결하고 그 건설을 이렇게 촉진했지만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청장님의 대검정기 지역에 대한 아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아주 주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2014년, 15년, 16년, 17년 그리고 18년 이후까지 창의예술마을 씨앗기, 성장기, 확립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와 배경, 인적 자원을 통해서 문화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동 아트밸리의 근간이었던 가나아트센터도 서울 옥션도 강남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1분 남았어요? 청장님 조금만 더 끝나면 되지. 알겠습니다. 종로구 1호가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평창동에 단독주택지를 사서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미술관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고 허가를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청장께서는 평창동 부암동의 아트밸리의 조성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민간이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규모가 크게 줄여라. 무려 3개월 동안 시비를 유보했어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아트밸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 문화시설이나 지역개발, 도시경관 등 일관성 있는 재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아트밸리의 주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 아트밸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미술문화복합시설이 2019년 9월까지 조금 늦으면 12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들이 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와 함께 문화시설들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허가 부서 관련 공무원들은 각성해서 염해행정을 펴고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정책의 근간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영석 구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의원님들이 구정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 관리된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바로 청장님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민원이 주민이 의원을 통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플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원형구처럼 문제와 도로 확장 문제, 차선 축소의 문제는 사전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사업이 됐든 구사업이 됐든 구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관련된 예산은 구로 간주 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사례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고 끝내겠습니다. 부암동 4월 구정질문에서 저는 부암동이 주차장을 없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주차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만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은 단속을 하더라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단속을 유예해주고 경고문을 붙이라든가 경고문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120번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민원이 어느 지점에 그 제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국한하고 토요일 오후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있는데 모든 차에 다 딱지를 소위 그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돌아가시라 그랬더니 끝끝내 주차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저하고. 당신네 과장이 분명히 부정질문 답변에서 완화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나는 얘기했던 것이고 그분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10번에서 연락을 받고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 출동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리는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120번을 우리가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20번을 활용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120번을 통해서 그 모든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가 된다고 하면요. 주민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물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거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라는 것이죠. 해당 부서는 잘 경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중관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께서 아까 우리 우정호 위원장께서 인사말을 드렸는데 안 계셔서 듣지 못하셨겠습니다만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수개월 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딜 가시든 건강하시고 늘 종로구를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